안녕하세요. 비사의 사탑을 고치느라 연일 피곤에 쌓여서 꿈만 방심하면 잠이 들기 일수인, 그래서 잠들기 전에 코알라를 미친듯이 생각하지만 끝내 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허무한 말짱 도루묵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늙은 노령 실현자입니다. 뭔 소린지 제가 하면서도 저는 제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정치인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박근혜와 나경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이해 못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번역기가 필요했고 그 번역기를 돌려야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번역기가 필요한 사람은 심지어 유시민도 그러하였다 하옵니다. 헛소리로 시작한 늙은 도령의 오늘 짧은 영상 몇 개 중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고생을 하는데요,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은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감염자 수, 그 다음에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사망자 수, 그 다음에 그 완치자 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전염병에 대한 엄밀한 수학 모델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요, 전염병이라는 건 보통 그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제거율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바이러스가 막 퍼져가는 전염률이라는 두 가지 종류를 보통 계산을 해요. 제거율이 0이고, 그러니까 제거율이 0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의 감염자가 나타난 후에 감염자의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로지스터 곡선이라는 분리수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역학 모델에서는요, 질병의 감염률, 그 질병이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확산되는 속도와 제거율, 감염된 사람이 회복이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전염을 시키지 못하게 되는 비율이 주어진다. 만약 제거율이 0이라면 한 명의 감염자가 나타난 이후 감염자의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로지스틱 곡선이라 불리는 수학적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 로지스틱 곡선이 보통 로그 함수 비슷하게 그려지는 그 곡선을 말해요. 그런데 이 늙은 도령이라는 놈은 뭘 보고 이러는데 그 책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니 하실 것 같아서 책 설명을 중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비이성적 과열 로버트 실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행동경제학의 대부라고요. 그 탈러하고 함께. 근데 이 행동경제학자들은요, 단순히 경제학을 수학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요, 경제이론에 그 인간은 합리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고, 그래서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따르지 않고 다양한 요인들을 찾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책 중에 이게 나서 이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거율이 0이라면 로지스틱 곡선을 그린다 그랬잖아요. 감염된 인구의 비율은 처음에는 로지스틱 곡선을 따라 감염들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왜? 제거율이 0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거를 못할 때 이거 감염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증가율은 일정하게 보통은 처음에는 가요. 그러다가 감염된 이들의 절대적 수도 이 증가율에 따라 빨리 증가하겠죠.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될수록 병원에 올 테고, 병원 의사들이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나오겠죠. 그러다가 아직 감염되지 않은 전염에 노출된 사람들의 집단이 감소할수록, 그러니까 제거율이 0인데도 감소한다는 것은 집단적 면역처럼 스스로 이게 한계에 처져서 저절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비록 병의 원래 감염률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감염된 사람들이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낮아지므로 새로운 감염자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체 인구가 병에 감염되면 로지스트 곡선은 100%에서 평탄하게 된다. 물론 이제는 새로운 전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제거율이 0이라고 그랬죠. 계속 감염이 되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속도는 줄어들고 사람은 그 감염자 수의 그 증폭은 점점 줄어들어도 그 축적된 숫자는 계속 늘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로지스트 곡선으로 가는 1차 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제거율이 0보다 크지만 감염률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제거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염률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상황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
영국도 좀 떨어지고 있지만 하긴 영국이나 이런 그 대단히 많은 나라들이 이런 상황이 아직 여전하고 우리는 이게 거의 끝난 상황인데, 하긴 이렇게 되면 이 모델은 전염의 경로가 종이 있죠. 이 가우스 곡선 같은 거를 종용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상 분포라고 하는데, 요런 종 모양을 띠게 될 것이다. 감염자들의 수가 처음에는 0에서 증가하여 고점에 이르렀다가 다시 0으로 떨어져요. 왜? 제거율이 0보다는 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바이러스균은 약해지고 사람들이 집단적 면역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생기고 조심하고 이렇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 어차피 제거율이 0보다 크니까 끝내는 제로로 떨어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전염병이 정말로 오래 가는 겁니다. 정말로 오래 가요. 1번처럼요. 세 번째, 만약 제거율이 감염률보다 크다면 전염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발견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바이러스균을 첫 번째 환자가 왔을 때 딱, 증상이 있을 때 딱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거율이 높으면 전염병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면 전염병이 이런 거는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통은 두 번째 경향을 많이 띠는데, 그래서 전염병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종용 곡선을 그릴 때 최대한, 그러니까 로지스트 곡선은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종용 곡선은 최대한 고점을 빨리 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종용 곡선의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잡을 대로 뚝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데, 그게 초기 방역을 잘해야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고, 그거는 정부부터 대통령 지도자부터 의료진, 방역당국, 국민까지 이게 혼연일체가 됐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전염병 학자들은 전염병의 발병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모델을 새로이 구성하여 활용한다. 이 모델들을 통해 제거율이, 고치는 게 완치율이요, 감염률보다 아주 조금밖에 높지 않다면 거의 건강한 인구가 전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못 잡는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치율이 훨씬 더 빠르고 빨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빨리 잡는 거고 점점점 확실히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감염률이 조금만 높아지거나 제거율이 약간만 낮아져도 새로운 전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염병 학자들은 사람들을 집안에서 함께 있도록 만드는, 물론 집안의 사람들 사이의 전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지만 날씨의 패턴이 감염률을 제거율보다 더 높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전염이 시작되어 처음에는 감염자의 수가 천천히 증가할 것이다. 만약 이에서 감염률이 다시 낮아지도록 날씨가 금방 변한다면, 따라서 감염자의 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전염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에 격리 같은 걸 막 하고 자가격리 시키고 막 이러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물론 집안에서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초반에 이제 집안에서 같이 있다 보면 집안이 다 옮을 수가 있으니까 집안에서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적 의식이 그만큼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여기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변이율입니다. 바이러스 이거는 금세 그 돌연변이 같이 변이를 스스로 일으켜요. 일으켜가지고 좀 더 전염력을 높게 하되 그 치사율은 낮춰서 가는데, 지금 요번에 나온 이 코로나19는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이어서 예상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의 변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거의 다 잡은 상태에서 최근에 국내 발생 요인이 0을 찍는 게 이틀 3일쯤 연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실상 종식 단계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숨어 있는 거, 변이율만이 아니라 더 위험한 거는 숨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전파자가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황금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만에 하나 한국에서 전염률이 한 1주 또는 2주 동안 0에 가까운 숫자들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종식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아직도 막 저거에서 수출품을 팔아먹지는 못해서 경제는 회복이 안 되겠죠. 그러나 내수는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무조건 다 쓰셔야 됩니다. 절대 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내수 경제 살아납니다.
그거 꼭 지키십시오. 제가 그거 영상으로도 남겼지만, 그래서 쓰시면 내수 경제라도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수출 경제 하던 사람들이 준비를 끝내고 조금씩 이제 중국이 다시 열렸으니까 중국에 지금 주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우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니까 그나마 경제 회복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 더 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빨리 이제 오픈이 돼서 걔네들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잡으면 우리는 다 이제 경제까지 좀 좋아질 건데, 가을에 대유행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